네, 안녕하세요. 신 교수입니다. 자, 거인의 시선을 통해서 오랜만에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월요일 날 맞게 돼서 아마 한 주에 대한 이야기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주에 대한 이제 마무리도 또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6월의 첫날이고요. 6월의 첫날 우리 시장이 다행히도 지금 상승으로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어서 5월에 상당히 좀 부진했던 그런 부분들을 6월 달에 좀 만회를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사실 삼성전자가 아침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은 강세와 약세가 조금 엇갈릴 만한, 그런 구간이었는데, 아침에 삼성전자가 5일선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분봉상으로 보여드리면은, 이, 분홍색 선이 5일선이에요. 일봉으로 따지면은 5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를 과연 오늘 돌파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오늘 이제 장 시작하면서 제일 큰 관심사였거든요. 엔비디아는 자꾸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빠졌었죠. 이 삼성전자가 5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코스피 지수도 5일선을 동시에 돌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끌고 그리고 지수가 5일선 돌파가 나오면서 전체 종목들이 힘을 좀 얻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날이고요. 삼성전자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한마디 하고 넘어간다면은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되려면은 엔비디아 측에서 삼성전자에게 우리는 너네 HBM 안 써 이렇게 통보를 해야만 실패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뭐냐면 테스트 중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삼성전자의 HBM은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세팅해 놓은 규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쪽에다 집어넣으려면은 엔비디아의 스펙에 맞게 또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조정 과정 중에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테스트 중에 있다 봐야 되지. 테스트가 끝나서 실패했다 이런 게 절대 아니죠. 삼성전자의 HBM은 저는 거의 틀림없이 조만간에 엔비디아에 채택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현재 HBM 엔비디아 측에서 이제 어제 발표도 했더라고요. HBM 현재 5세대인데 6세대까지도 지금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아마 2026년도에 나올 것 같은데 5세대부터 삼성전자가 진입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6세대가 되게 되면은 현재 전체적인 캐퍼상으로 봤을 적에 삼성전자가 다시 또 SK하이닉스를 저는 앞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76,000원 밑으로 빠진 거는 그 이슈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회복이 좀 될 거고요. 삼성전자가 제대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도 78,000원 이상 올라가 줘야지 제대로 회복이 될 겁니다. 그 전에는 조금 그 물량 소화 과정이 좀 있을 거고요. 그걸 뛰어넘으면서 제대로 좀 반등이 좀 붙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오늘 반도체들은 좀 부진하죠. 소부장들은 상당히 좀 특히나 부진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한미반도체 빠진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는 이제 경쟁 이슈가 붙었습니다. 그동안에 독점적으로 납품해 오던 SK하이닉스에 납품해 오던 제품을 다른 회사 쪽에서 지금 동시 납품을 하게 됐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 점유율이 좀 깎인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한미반도체는 반등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신고가를 내려면은 또 다른 어떤 호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악재는 경쟁 이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에서 좀 싫어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제 생각에는 15만 원권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은 좀 물량을 좀 줄여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바로 반등이 안 나오고 13만 원대까지 빠진다면은 오히려 물량 추가를 해서 15만 원대까지의 반등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고가를 내려면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동력이 확실히 좀 꺾이긴 했다 보이고요. 오늘 같은 날 사실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빠지는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은데, 빠지는 종목들 중에서 유력한 종목들은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좀 매수를 해도 되는 날로 보여요. 왜냐하면 한미반도체 이슈 때문에 덩달아 빠진다면은 오히려 이제 오늘 빠질 때 사놓으면은 다른 종목들은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반등이 바로 나올 걸로 지금 보입니다. 테크윙처럼 많이 잘 가는 종목들 오늘 쉬고 있죠. 요즘에는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빠지는 시장 빠지는 과정 중에 테크윙은 또 올라갔죠.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빠질 거다라기보다는 이렇게 5월 달에도 이렇게 갔기 때문에 신고가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나중에 또 다른 종목들도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또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 저 종목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번 크게 한번 살펴본다면은 실적이 좀 먹히는 섹터가 일단 방산 섹터죠. 오늘 일단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입구를 달긴 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뭐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어쨌든 이 방산 섹터는 5월 달 동안에도 조정이 크지 않았고요. 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박스권입니다. 올라오다가 가격 조정이죠. 상방 가격 조정 이후에 그리고 기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빠지질 않고 기간 조정으로 간다는 소리는 지금 뭔가 물량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고 위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다. 그리고 오늘은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이 위쪽에서 24만 원대의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양봉 마감이 된다면은 이 거래량이 터진 것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계속해가지고 이쪽은. 그리고 뭐 방산 쪽에 뭐 숨어있는 종목 한 종목 정도 소개를 시켜드린다면은 이런 i3 시스템 같은 종목들, 적외선 센서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뭐 일pun기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 적외선 센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에 채용이 될 겁니다. 뭐 가령 미사일 같은 경우에 적외선 센서가 최소 뭐 2-3개 이상은 장착이 되고 탱크 같은 경우에는 뭐 7개, 8개, 10개 이상까지도 장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성장을 한다면은 이 종목 성장 안 할 수가 없겠죠. 방산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뭐 AP 위성이라든가 세트랙A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좀 보셔야 돼요. 지금 뭐 지난주에 잠깐 반짝했다가 뭐 정부에서 이쪽에 이제 지원한다고 반짝했다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내려올 때 뭐 사놓으면은 또 반등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실적주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자동차죠. 현대차, 기아차 계속 좋습니다. 5월 달에도 좋았고 4월 달에도 좋았고. 자, 이쪽에는 뭐 그 실적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사상 최고가 부분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27만 5천 원 찍고 지금 쉬고 있는데 이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뭔가 좀 필요합니다.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차 시장이 지금 이제 조금 소강 상태인데 다시 또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북미에서 점유율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또 다른 소식이 아마 들려야 될 거예요. 지금은 많이 올라왔다 싶어요. 단지 현대차, 기아차는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 이쪽의 부품주들은 많이 안 올라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공개방송에서 32,000원 아래에서 말씀을 드렸죠. 32,000원 아래가 아니네요. 31,000원 밑에서 말씀드렸던 SL 같은 종목들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반등이 나옵니다.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반등이 안 나오는 종목 중에서 이런 화신 같은 종목들도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지금 공장 짓고 있습니다. 공장이 지어지면 이제 캐퍼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뭔가 좀 작동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아직 안 올라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주들 오늘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그 조선주들도 올라가지만 오늘 이제 조선주의 부품주로 되어 있는 이제 성광밴드라든가 태광 같은 피팅 업체들이 올라가죠. 근데 이건 사실 오늘 만의 모멘텀으로 보게 된다면은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가스전이 영일만인가요? 그쪽에 가스전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이런 발언을 통해서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가스전이 생기게 되면은 가스 밸브,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그거 아니면은 이 종목들은 안 올라갈 종목들인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황밴드, 태광, 이런 종목들, 조선기자재, 이런 종목들은 지금 조선업종들의
실적에 비해서 아직 1분기 실적이 덜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부품들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 종목들도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배를 건조하는데, 이 종목, 뭐, 피팅 업체들의 그 어떤 밸브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게 될 거고요. 플러스에서 뭐, 동성화인텍이라든가, 이런 이제 포행 업체들도 실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세진중공업 같은 업체들은 많이 올라가 있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미리 올라갔다는 것은 실적이 이제 그만큼 뒷받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쳐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웹툰주들도 오늘 이제 지금 그 실적 지수를 하나 더 보게 되면은 뭐 화장품주들이 있겠네요. 뭐 실리콘2는 너무 잘 가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가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화장품주의 수급이 아직 살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종목을 바로 공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음봉이 나올 때 공략해서 양봉이 나올 때 팔아주면 됩니다. 대신 이제 아직까지 그 시세가 안 난 화장품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골라보시 바라고 화장품 종목들 요즘 참 잘 가기 때문에 종목들 고르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뭐 이런 실적주들이 있다면은 이제 모멘텀을 타고 올라간 모멘텀주들도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웹툰, 뭐 석유, 제약바이오, 해운 이런 것들 보고 있는데 일단 웹툰 쪽에 뭐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가 제일 시세를 많이 내네요. 네이버 웹툰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 상장을 할 것 같다라는 이제 뭐 소식이 들어와 있죠. 미국 쪽에 상장하는 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릴 거예요. 한 번에 뭐 팍 해가지고 뭐 단기간 내에 상장은 안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상장 이슈는 웹툰의 상당 기간 동안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사가지고 뭐 웹툰주들이 쭉 올라갈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상당 기간 동안 모멘텀이 될 걸로 본다는 소리는 이 웹툰주들은 올라가는 듯 하다가 한번 꺾일 겁니다. 꺾여서 옆으로 횡보를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네이버 웹툰 상장권 얘기가 또 나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그때 시세를 본격적으로 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사지 마시고요. 좀 꺾이기를 기다리십시오.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도 못 사나 보다 이러지 마시고요. 꺾이기를 기다리셨다가 그때 진입하시고 좀 기다리시면은 네이버 웹툰 상장권 뭐 주간사 뭐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관심권에만 두시기 바라고요. 석유 관련주들 오늘 뭐 시세가 뭐 상한가 나오고 있네요. 한국석유, 뭐 흥구석유. 아무래도 이제 오펙 쪽에서 감산을 연장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가는데 항시 이런 이제 모멘텀 종목들은 가령 유가가 쭉 올라가면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유가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올라갔다가 유가 반등 나오면 조금 더 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또 꺾이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그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만 가지고 오펙 감산 한참 동안 한다더라. 그러니까 이 종목도 계속 가겠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치고 빠지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일종의 모멘텀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오스코텍 오늘 상당히 좀 뭐 시세가 좋은데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지금 당장 나온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항암 쪽이 상당히 좀 잘 움직입니다. 비만 치료제 쪽에는 이제 시세가 일단 정점은 찍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쪽 항암 쪽 관련한 거 또 뭐 신규 물질 관련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세를 많이 안 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뭐 괜찮은 종목들 많이 있고요. 오스코텍도 제 생각에는 한번 4만 원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세를 좀 많이 줬는데 코스닥이 좀 오르다가 윗꼬리 달면서 지금 다들 윗꼬리를 달고 있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의 방법은 강조분, 강한 종목을 찾아서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하자. 그것도 분할로. 그리고 나올 때도 분할로 매도하자. 늘 말씀드리죠. 올라갈 때 따라잡는 거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방향성 없는 시장, 주도주가 없는 시장, 혼조권 시장에서 따라잡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지풀 들고 붉게 뛰어드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꼭 조정을 기다리십시오. 단지 오늘처럼 이런 시장에서 강한 어떤 그 모양새를 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권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해운 쪽도 오늘 좀 이제 움직였는데, 해운 쪽도
계속 이제 볼 수는 있는데 해운 쪽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보시려면은 뭔가 좀 단기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요 정도가 이제 오늘장 섹터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섹터들 그러니까 뭐 방산, 자동차, 조선, 화장품 이쪽은 실적 관련해 가지고 계속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모멘텀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지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사실은 이제 주도 섹터였기 때문에 한 번에 꺾이질 않습니다. 꺾이더라도. 그리고 수급이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차적으로. 그래서 그쪽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은 이제 공략할 섹터가 반도체 쪽이 최우선이에요. 반도체 쪽을 최우선으로 하시되 이제 섹터들이 순환매를 돌 겁니다. 순환매가 돈다는 소리는 오늘 올라갔다가 내일은 빠지고 오늘 빠진 종목들 내일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는 소리니까 절대 따라잡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쪽에는 유망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죠. 일단 뭐 HPSP 이런 종목들 좀 조정 많이 받고 지금 뭐 고압 어닐링 쪽에 독보적인 그 회사 아닙니까? 이 회사 아니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뭐 아래쪽에서 지금 힘 모으기도 상당히 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처럼 빠지는 날, 뭐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 보이고요. 리노공업, 뭐 이쪽도 뭐 이제 그 테스트 쪽에는 뭐 유력한 종목이고요. 30만 원 한번 찍고 나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은 빠진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지금 사고 빠지면 또 사고 하더라도 괜찮고 아주 장기 보여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제 생각엔 적어도 38만 원, 39만 원 언저리까지는 또 갈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부터 모아가기 가능하다 보이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약간 좀 모멘텀성 종목이긴 합니다. 실적이 현재로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쪽 DSP 쪽에서 움직인다면 이 종목이 제일 유력하고, 그 DSP는 계속해가지고 반도체 종목이 반등이 나올 때마다 특히 AI 관련 섹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들이 나올 겁니다. 힘모으기도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소형주 중에서 한 종목 본다면은 뭐 이제 KNJ 같은 종목이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반도체 쪽에 소재 쪽으로 SIC 링 새롭게 진출을 했는데 요번에 그 실적 1분기 실적을 보니까 그쪽 매출이 확 늘었어요. 내년까지 계속해서 늘 걸로 봅니다. 그래서 D램 쪽에 지금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물량을 좀 생산 물량을 좀 늘린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보실만 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또 보고 있는 종목 중에는 그 다음 주에 지금 애플 개발자 회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애플 쪽에서 뭔가 AI 관련된 것, 이야기를 또 한 번 또 해주게 되면은 애플 관련주들이, 특히 이제 그 AI가 채택이 된 이 아이폰이 이번에 나올 거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에 애플 관련주들, LG노텍 많이 빠졌죠. 하지만 뭐 유력한 그 애플의 이제 파트너고, 이제 하반기 때 아이폰 나오게 된 이제 그런 모멘텀이 작동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LG노텍 그렇고 BH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오늘 상당히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이렇게 올라와서 물량 소화 과정, 거래량 터지고, 그리고 거래량 한번 터지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거래량이 줄고 있고 음봉 나오고 뭐 괜찮은 자리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 계속해서 유력한 종목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실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주가를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은 테슬라가 지금 밑에서 이제 바닥은 좀 잡은 것 같죠? 바닥은 좀 잡은 것 같고 밑에서 뭔가 수렴 구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제 생각엔 조만간에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8월 8일 날 로보택시 발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중국에서 그 FPS 관련한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허가가 조금씩 진행이 좀 되면서 중국 쪽에서의 어떤 운행도 가능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망을 좀 합니다. 테슬라 반등이 나오면서, 그리고 원자재 쪽에 니켈입니다. 이거 니켈을 보시면은 이건 2차전지의 유력한 제일 중요한 하나의 소재죠. 빠지다가 이제 바닥은 잡은 거죠. 틀림없이. 자, 그리고 리튬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니켈과 리튬 가격이 바닥을 거의 잡았고, 그리고 테슬라도 거의 바닥을 잡은 느낌이고, 그렇다면은 이제는 봐야 될 것이, 2차 전지
또 당연히 보셔야 돼요. 2차 전지도 이제는 바닥은 잡았다 보이고 2차 전지 관련주는 뭐 제가 다음에 뭐 또 따로 또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쪽도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율주행 쪽입니다. 테슬라가 이제는 2차 전지 관련 어떤 그 대장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쪽으로도 이제 테슬라가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8월 8일 날 로보택시를 발표하게 되면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6, 7월 중에 아마 이제 한 번 정도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자율주행 그러면 뭐 여러 종목 있지만 칩셋 미디어라든가 또 모트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을 좀 그려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는 좀 모아가기가 가능한 종목들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으로 오늘 뭐 종목들 좀 말씀 좀 드렸고요. 6월 달이 여러분, 6월 달이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반등은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강한 날이, 계속될 거라고는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5개월 선과 20개월 선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계속 끌고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6월 달은 최고로 잘하면은, 요 정도 선에서 월봉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거, 그리고 양봉 정도 나와지면은, 상당히 좀 좋은 거다. 그래서 아마도 2730 정도 되게 되면은 코스피도 또 매물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6월은 이렇게 수렴권 내에서 지수가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인의 시승 첫째 시간이었는데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